자, 다음 기사는요. 역시 뭐 관련이 좀 돼 있다고 할 수 있죠.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의혹 제기와 논란, 공세 뭐 이런 과정에 여당 내에서도 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반응 또는 움직임,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죠. 제목이 간단하게 돼 있죠. 소신 발언죄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관련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마다 좀 그래도 쓴소리를 좀 했죠. 본인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과거 지금 국회 말고 이전 국회 때 조금밖에 네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성하고 이름을 따서 조금밖에 네 분이 났다는데 그중에 한 분이었어요. 자, 방송 인터뷰에서 교육 그리고 병역은 국민의 영린이다. 의혹 자체를 죄송하게 생각.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뒤에 민주당원 게시판 그리고 박 의원의 페이스북에 당원 지지자들이 거친 비난을 막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원실 개인 전화도 항의가 빗발치다고 합니다. 문자 전화. 이런 경우에 문자가 오면요 핸드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문자가 오면 그냥 다 그 배터리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당 비판 목소리 설 자리가 좁아졌다. 이렇게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당 조금박. 아까 조금박 했는데 이제 한 명은 최근에 이제 목소리가 아니었으니까 빠졌어요. 여기 보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소신 발언의 극렬 지지층. 나대지 말라. 뭐 이런 반응이 있었답니다. 나대지 말아라.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 자성 목소리 내자 극렬 친문 지지자로 보입니다. 내부 총질하는 거냐 이런 댓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은 눈치 보기 속 침묵하고 있다. 또 이렇게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용진 의원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과 병역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국민의 영린이다. 그래서 되게 예민하게 다뤄져야 되고 낮은 자세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온 휴가에 아주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들의 이런 의혹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군대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른바 친문 지지자 이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저렇게 뭐 항의 댓글을 올리거나 문자나 뭐 전화를 하시는 그 분들, 뭐 당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분들 굉장히 강성 친문 지지자 보통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는데 이분들 왜 이런 모습인 걸까요? 주홍규 교수님. 네. 저는 팬덤 관리 지도부의 몫이라고 지금 봤는데요. 사실 소실 발언하는 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180석에 육박하는 거대 여당에서 이거 소신 발언도 솔직히 아니에요. 요번에 사실 박용진 의원께서 하신 사과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오히려 이게 진정한 엄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후 열을 막론하고 국민에게 이 공정성에 대한 그리고 병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럼 이런 의원들이 많이 드러나서 발언을 해고 그런 채널들이 많이 마련이 돼야지 좋은데 물론 여기 안에서 이제 진성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은 게시판을 분명히 도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지도부는 그런 마음이 당에 대한 충정이다라는 어떤 그런 워딩을 계속 사인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소통 채널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도배가 되고 있음에도 지도부는 이 의원들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별 얘기를 있습니다. 안 하죠, 그냥. 별 얘기가 안 하고 있고 계속 방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계시면 아무리 소신 발언을 하는 분들이다 하더라도 이런 내부 총질한다 이런 말들을 계속 듣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의원들만 남게 될 것인지 그거는 상당히 저는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최인현 변호사, 이분들은 왜 이런 거친 반응을 보일까? 왜 그럽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정권의 그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미애 지금 현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같은 경우에도 조국 전 장관이 취임할 것인지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 계속 계속직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정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조국 장관이 낙마를 함으로써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은 떨어지는 것을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계속 지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야당의 공세에 굴복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정권이 이제 4년차, 5년차를 가면서 레임덕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친문 지지층의 어떤 절박한 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소탐 대심할 수가 있다. 아까 지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장관을 둘러싼 어떤 논란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어떤 그 지지층을 결집하는 하나의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중도층의 어떤 그 지지율을 갉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조건 강성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건강한 조직이라는 것은 다양한 스펙트럼 물론 주류는 있습니다만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다른 모습도 있어야 되는데 결국 모든 것이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보고 있다라고 했다가 사안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이 친문 적극 지지층들도 지금은 조금 더 냉정을 찾아야 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근학 교수님, 이분들은 글쎄요 이걸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숫자상으로 한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제가 좀 그걸 봤더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와 대립 상황에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사퇴시키는 파면하는 부분에서 청원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말씀하시는 그때 거예요? 그때 청원 인원이 11만 명 정도. 11만 명?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을 하면 간접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한 뭐 10만에서 20만 정도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겠죠. 근데 어떤 형태로든 정당의 가장 정당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정당 민주주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친문의 어떤 세력들이 그 당을 주도하고 있으면 인정한다고 해도 모든 부분을 이렇게 독점하거나 이슈를 선점하고 그것과 관련이 다른 입장에 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이거는 뭐 사실 정당의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티파티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어떤 집단이 실질적으로 당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의 다양성이라든가 이것들이 살아있지 않으면 정당 발전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사과를 한 거거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근데 그걸 내부 총질한다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그러니까 있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비합리적인 어떤 비판이 오면 중도층이라든가 보통의 국민들은 그것을 공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면 나중에 선거 과정 속에서 여긴 너무 지나치게 뭐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사실 당이 움직인다. 뭐 이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각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권이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한 불안감도 있고 정권 재창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밀리면 죽는다 뭐 그런 논리도 있겠지만 사실은 더 크게 본다면 중도층으로 좀 더 다가가고 부동층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렇게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당을 지배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최근 여론조사 뭐 지난주도 그렇고 올해도 나오는 거 보면은 20대층은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에 처하신 자영업자분들도 좀 지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른바 친문 지지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느 계층인가요? 그러면은 거기는 뭐 연령이나 어떤 특성이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아마도 한 30, 40대 정도. 연령으로 보면. 연령대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투표했는 연령층의 가장 도드라지게 두터운 층이 30, 40대였거든요. 그러면 거의 30, 40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저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 내외일 것이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당원, 온라인 당원을 늘렸어요. 그때 막 이 친문 쪽에서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당을 접수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0만 명이 그때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야 10만 명 정도 새로운 당원들 내외가 아닐까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10만 명이 모두 다 이렇게 그 뭐 댓글로 공격을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야코프 닐슨이라는 인터넷 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예. 1대 9대 90의 법칙. 즉 인터넷에서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세력을 보면 예. 한 명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 컨텐츠를 만들고 예. 9명이 그것을 퍼나르고 예. 나머지 90명은 지켜만 본다. 눈팅이다. 이런 법칙이 있다라고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10만 명이 있다고 쳤을 때도 예. 약 한 9천 명 정도가 열심히 그렇게 퍼나르고 댓글을 공격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게 우리는 10만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 두 분이 지금 숫자 추정을 해줬어요. 한 10만 명 좀 넘는 정도 아닌가. 그리고 그중을 좀 더 추려보면 한 9천여 명, 10,000명 정도가 정말 굉장히 강성 어떤 지지층이 아닌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게 어떻게 그 숫자를 추정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설명을 좀, 더 논리적으로 좀 추정을 해 주셨어요.